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은 올해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지요. 이 문 대통령은 오늘 기념사에서 이 민주주의와 권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듣고서 라이브 썰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9월 부마 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오늘 처음으로 40주년 만에 정부 주관 기념식이 열립니다.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돌보지 못했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유신 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4.19 혁명, 부마 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0 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던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부마 민주항쟁을 4.19 혁명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중간에 위치시키면서 역사적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먼저 어떤 의미인지 좀 짧게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번에서야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다라는 게 사실은 오히려 더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부마 민주항쟁 같은 경우는 유신 독재의 어떤 종말을 알리는 서막과 같은 어떤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그 사건이었고, 네. 서울의 봄, 그다음에 광주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어떤 징검다리가 됐던 중요한 민주항쟁인데, 이게 다른 거는 다 항쟁의 어떤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는데 이게 안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넌센스였는데 비로소 바로 잡혔다, 반길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 부마 항쟁의 의미에 대해서는 뭐 더 보태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사실은 최근에 그 대통령께서 이제 그 삼성 현대 산업 현장을 또 다니고 또 바로 이어서 그 지금 이 부마 민주항쟁 그 기념식에 참석한 이런 행보를 본격화한다는 자체가 이제 조국 길었던 조국 정국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행보와 메시지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이제 좀 그걸 추스리고 국정을 다시 장악하겠다는 뜻도 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것은 뭐 부마의 의미와는 또 별개지만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자면 그 행보를 굳굳이 하시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는 뭐 좋은 일이다. 저도 그래서 아주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기념사에서 주목할 만한 이제 발언 부분을 보면요, 모든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발언이 있습니다. 예,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갈래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또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멘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가면은 사실 이건 일반론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무슨 이야기냐면 부마 항쟁에서 뭐 포괄적으로 어떤 진압을 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인권 유린이 있었고 어떤 그 피해자가 발생을 했으니까 아주 원론적이고 일반적이고 당위적인 어떤 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중의적인 뜻이 이제 담겨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은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네. 왜냐하면 그 윤석열 총장도 취임사에서 보면은 그 검찰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헌법의 어떤 비례와 균형의 원리를 또 강조를 했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런 어떤 지적과 윤석열 총장이 뭐 취임사에서 했던 얘기는 사실은 표현만 다르지 어떤 같은 뜻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본다면 대통령의 이런 어떤 언명에는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을 다시 강조하려고 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른바 헌법 1조 2항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부터 모든 그 공직자 권력기관이 다 국민에게 봉사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부마 항쟁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는 그 깔려 있는 또 다른 의미 중에 하나는 뭐 단순히 뭐 검찰 개혁만 뭐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른바 우리가 민주화 과정에서 이 민주화를 쟁취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됐던 이른바 국민적 저항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지난번에 이
성명 내시면서 메시지를 내시면서 이 서초동의 민심과 그 광화문의 민심을 다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신 것처럼 이른바 그 광화문에 모였던 어떤 이 많은 분들의 그 목소리 그것도 또 이른바 어떤 한편의 다른 왜 정상적으로 대통령에게 위임된 인사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고 그런 마치 반칙과 특권의 상징과 같은 그 여러 혐의가 걸려 있는 분들을 법무장관들이 굳이 이렇게 고집하는가라는 거에 대한 그것도 또 다른 어떤 의미에서 국민적인 그 저항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결국 이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적 저항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개념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계속 이제 강조하면서 저항권을 말씀을 하시길래 개념 정리를 좀 하면 어떤 저항권의 발동의 양상을 우리는 보통 항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요걸 전제를 하고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국민들이 어떤 광장과 거리에 나와서 집단적 의사 표현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이 저항권으로 해석이 되고 항쟁으로 해석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건 법률적으로도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저항을 할 때 비로소 그걸 저항권이라고 이제 그 법률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을 하고 했던 그 일련의 과정에서 명백한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이 있다면 지금 이동관 전 수석의 어떤 주장이 성립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단지 어떤 그 국민의 뜻과 다르다, 고로 국민의 저항권이 발동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개념에 기초해서 본다면 별로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짧게 간단히 말씀을 하고요. 드리면 지금 이제 반드시 어떤 그 실정법의 위반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의혹만 갖고 그만두라 할 수 없다는 말씀처럼 그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헌법 정신이거든요. 정신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청문회가 있죠. 그리고 여야의 어떤 의견이 있고 언론이 있고 심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인사권을 고집해서 밀어붙일 때 그러면 그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어떤 그 저항권의 발로라고 하는 쪽에서 크게 보면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헌법 정신과 관계되는 것이 우리가 실정법상 무슨 대통령이 그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혁명과 쿠데타가 일어날 일이지 광화문에서 다른 얘기죠. 어떤 저항권이라고 하는 집단적 목소리라고 하는 걸 자체를 누가 부정을 하겠어요. 집단적 의사 표현 그거는 존중이 돼야 되죠. 엄연한 실체가 있는 것이고 다만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우리가 이제 많이 이야기되는 저항권적 차원에서의 항쟁이다. 그래서 요즘 자유한국당에서 항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던데 그렇게 어떤 주장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다만 광화문 광장에 나왔던 분들의 어떤 집단적 의사 표현 자체는 그러니까 존중을 해야죠. 그 자체는. 그러니까 이걸 부정을 하는 건 아니라. 제 말씀은 그런 그 여론과 민심에도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실 때 지금부터 이제 국정 운영도 더 부드럽게 가실 알겠습니다. 것이고 본인이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저항권에 대해서 저는 개념을 그렇게 좀 정리한 것 저항권의 뿐입니다. 해석 혹은 저항권적 해석 이렇게 폭넓게 예. 해석할 수 있는 부분 두 분이 두루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오늘 기념식에서 보면은 그 황교안 한국당 대표하고요 악수를 하면서 짧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7월이었죠. 그 여야 그 원내대표들하고 당 대표들하고 만난 이후에 지금 한 두 달여, 두 달? 광복절 기념식 때 아마 만났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좀 확인을 좀 해봐야 예, 되겠습니다. 아무튼 하겠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오늘 그 짧게 이제 악수하는 장면인데 첫 조우였어요. 그래서 특별한 오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지나가면서 그 행사장에서 그야말로 조우를 한 거기 때문에 거의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는데 별 얘기가 오갈 아니, 수도 없는 근데 거죠. 표현이 일부에서 표현이 딱딱했다, 굳어있다 이러죠. 그거는 자의적 그건 이제 해석이겠죠. 주관적이니까. 언론에 이제 말하자면 그 좀 약간 프레임에 넣는 그렇죠. 거겠죠. 그렇고 저는 그 질문을 잘 주신 것 같아요. 차제에 예. 이 조국 정국 마무리하는 김에 한번 만나라. 그렇죠. 뭐 만나는 거뭐 반대할 그럼요. 이유가 아니 뭐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법안 처리 문제도 있고 지금 그렇잖아요. 네. 그다음에 어쨌거나 그 대통령께서 사실은 그 대통령이 양보하는 모습이 그 나쁜 거 아닙니다. 그 국민들한테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너그럽게 같이 한번 회동 제안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지금 걸리는 현안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뭐 예산안 문제부터 뭐 크게는 그다음에 뭐 한일 갈등 문제는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럴 때 차제에 한번 그 우리 썰전 발로 한번 발제를 하면 어떨까? 저도 뭐 그 의견은 뭐 토를 달 이유는 아마 청와대에 난감한 게 그게 있을 거예요. 전에도 한번 황교안 대표는 단독으로 만나자. 그렇죠. 나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가 참 난감한 왜 그러냐면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아마 분기별로 한 번씩 여는 걸로 아마 합의를 했었죠. 했었던 걸로 네, 기억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여야정 국정협의체는 5당 대표 전체를 어떤 포괄하는 건데 대통령이 임의적으로 한국당 대표만 만나면 네. 다른 야당 대표는 또 뭐가 되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어떤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뭐 청와대가 그때 되게 난감했던 것 예, 같은데 그건 뭐 기술적인 문제긴 이런 한데, 문제만 예, 풀린다면 예. 저희가 만나는 예, 대통령의 거는 최근에 여러 그 번 행보가 다 만나고 따로 만날 수도 있고, 전방위적이니까는요. 안 그 전격적으로 뭐 청와대 대변인이 어떤 발표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한번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뭐 같아요. 만남 자체를 반대하면 안 좋죠. 되고 오히려 예. 관장할 사안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청와대는 어떻게 움직일까 얘기가 자연스럽게 갔는데 오늘 그 저희가 어떤 검찰에 대해서 대통령의 메시지 부분을 해석할 수 있을 때 또 주목할 수 있는 것이 경남에서 청와대로 복귀한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쯤에 김호수 법무부 차관하고 이성윤 검찰국장을 또 만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 청와대로 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 핵심들이요. 네. 이게 그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고요. 그 누가 보더라도 검찰국장까지 그러니까 그 함께 예. 오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런 점에서 이제 어제 국무회의에서 검찰 개혁안과 관련해서 이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바로 실행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그 타이밍에 이제 조국 장관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문제는 어떤 실행에 있어서 어떤 속도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좀 당부가 있지 않겠는가. 일단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장관 공백 사태가 오래 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걸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일단 청와대는 그걸 부인을 했어요. 네.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확장 해석하는 것 좀 일단은 좀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네, 요 얘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